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 고려하시는 부모님들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시고 가장 많이 또 고려하시는 부분이 혹시 도보루 즉 걸어서 통학 가능한 학교 있나요?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정하셨다면 거기서 통학 가능한 뭐 콘도나 이제 집 렌트 할 수 있는 곳 그런 질문 가장 많이 하세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답만 말씀드리면 그런 학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있는데요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100개라면 95개 이상은 안 된다고, 즉 95% 이상은 그냥 도보 통학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소수의 학교들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보 통학 생각 안 하시는 게 그냥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레이시아에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L도 마찬가지입니다. KL은 쿠알라룸푸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보로 다니는 거 물론 뭐 아주 번화가들 쇼핑몰들 많은 곳에선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든 학교가 다 그런 지역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서울이 아무리 도보가 편하다고 해도 학교 갈 때 그렇게 도보로 가는 학생들 많지 않죠. 지역이 이렇게 다를 경우에 동네야 가능하겠지만 말레이시아는 일단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인도가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도가 그 도시 계획을 할 때 참 적어도 한국 사람 그 정서에는 스타일에는 절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기준으로도 도보가 쉽지 않습니다. 즉 걸어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걸어서 가는 거 어렵습니다. 인도 잘 안 돼 있고 되게 불편합니다. 뭐 육교도 많고 돌아서 가는 것도 많고요. 쉽게 말해서 돌아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우리 같으면 바로 찾길만 건너면 뭐 30초 해결되는데요. 그럼 내 아이한테 횡단보도도 없는 곳에서 30초면 가능하니까 너 그러면 차 쌩쌩 오는 곳에서 맨날 잘 보고 살펴서 무단횡단해라 말하실 수 있는 부모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즉 인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리고 횡단보도도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 기준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즉 인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횡단보도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KL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KL 얼마나 살아봤어요. 적어도 여러분 KL에 오래 살진 않았죠. 저는 살았다고 말하지 못하죠. 3주 여행 간 거지만 제가 학교를 한 15곳 이상 둘러봤거든요. KL 주변으로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직접 제가 탐방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KL 주변의 학교가 100개라고 하면 적어도 한 10% 이상 그 주변 학교들 한 15%는 본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 본 거잖아요. 못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못 걸어 다녀요. 아주 특별한 학교 몇 곳 빼고는 못 걸어 다닙니다. 즉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굉장히 이런 횡단보도나 이런 게 열악하다. 즉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아이들은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주변 지역, 외곽 지역,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쿠칭, 걸어서 학교를 간다? 여기 막 아주 로컬에서 여기서 그냥 아예 평생 자란 아이들이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가까운 지역에선. 국제 학생이 걸어서 통학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쿠칭만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 페낭, 페낭도 제가 학교를 한 5학교 정도 둘러봤지만 페낭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학교 위치나 이런 거 고려해 볼 때 정말 통학 가능하다 걸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 힘듭니다. 그 이유를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즉 KL만 그런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전역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KL 외곽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보 통학이
불가능한 이유, 거의 불가능한 이유, 100%라는 거 없으니까 거의 불가능한 이유. 두 번째, 여러분 날씨입니다. 말레이시아 날씨는요, 뭐 그냥 연중 기온이 항상 똑같으니까 우기나 건기나 상관없겠다 생각하는데 일단 건기에는 엄청나게 햇빛이 뜨겁습니다. 내 아이랑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모르겠지만 산책 나가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학교는 적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아침 점심으로 왔다 갔다 거려야 되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학교를 매번 간다고 생각하면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일주일마다. 그럼 한 달이면 여러분 몇 번입니까? 4주 기준으로 해도 40번을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공휴일이나 정말 어떤 국경일 아닌다면 맨날 학교를 간다는 전제에 4주 기준 40번을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날씨가 더울 때는 햇볕이 엄청나게 강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기라면 비가 쏟아질 때 뭐 보슬보슬 오는 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퍼붓거든요. 그거 맞으면서 여러분 한 2, 3분 거리라도 퍼붓는 비에 아무리 우산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산 소용도 없다고요. 그럼 내 아이랑 학교 끝나고 막 즐겁게 엄마랑 얘기하면서 막 아빠랑 얘기하면서 즐겁게 걸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 상상하시는 내 아이랑 즐겁게 손잡고 걸으면서 5분 거리니까 즐겁게 뭐 학교 얘기도 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인도 자체가 굉장히 없는 경우가 많고요. 되게 협소한 경우가 많고 근데 날씨까지 막 엄청나게 덥고 학교 끝나고 아침에는 좀 선선할지 모르겠죠. 학교 끝나고 오후에 엄청나게 덥거나 비가 막 퍼붓는데 아침 오후 비가 막 언제든지 퍼부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날이 막 맑다가 그냥 바로 퍼부을 수도 있는데 먹구름 몰려오고 여러분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내 아이랑 손잡고 즐겁게 가는 그림 비 쫄딱 맞고요. 여러분 우산 있어도 우산 다 뒤집혀지고 뭐 좀 과장이지만 비 쫄딱 맞고 하루의 기분을 엄청 망쳐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큽니다. 즉 날씨 때문이라도 이곳에서는 짧은 거리 5분 이상 걸어야 된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로컬이 아닌다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날씨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KL의 아주 이런 번화가 제외하고는요. 그 KL 외곽 쪽도 마찬가지고 KL 외곽 쪽부터 시작해서 뭐 KL 외곽 쪽 포함한다는 건 뭐 페낭, 조호바루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특수한 이런 지역들 빼고는 들깨. 여러분 들깨에 익숙하십니까? 들깨라는 건 말 그대로 길거리에 개가 다니는 겁니다. 뭐 한 마리 가끔 마주칠 수도 있죠. 뭐 한국에서라고 안 마주칩니까? 들깨? 마주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도심지에도. 근데 여기는 그 빈번함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놀라십니다. 저도 처음에 이 KL에서 학교를 둘러볼 때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지하철이죠. 지하철을 타고 이제 많이 이동하기도 하고 또 그랩도 많이 탔는데 그랩을 탔을 땐 별로 못 느꼈는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이런 전철역 같은 데 주변에 특히 외곽 지역은 이렇게 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개들이네 하고 처음에는 개들이다 그리고 사진도 한 장 찍고 반가워서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들개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KL 주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KL 주변이 그렇다는 건 다른 지역들은 정말 아마 들깨 때문에 화들짝 놀라시는 경험하신 분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고요. 저희 가족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즉 들깨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들깨한테 오늘은 내가 학교 가니까 나오지 마. 오늘은 잠깐 좀 피해줘. 이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쿠칭은 들깨들이 더 많겠죠. 더 적진 않겠죠. 다른 지역보다. 여러분 정말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들깨를 좋아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보면 들깨들이 조그마냐 우리 말하는 애완견처럼 이렇게 조그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크기들도 큽니다. 화들짝 놀랄 정도로 성인 남자분들도 화들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한 마리냐 여러 마리 있을 때도 있고요. 제가 정말 제가 제 눈으로 목격한 것만 해도 진짜 막 7, 8마리가
큰 개들이 모여있는 경우도 목격했습니다. 정말 운전하면서 지나가니까 망정이지 거기 걸어간다? 저는 못 걸어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쿠칭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주 정말 도심가 이런 데 아니군 그 들깨 경험 있으실 겁니다. 즉,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 들깨들 때문에도 여러분 뭡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도보 통학은 정말 생각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안전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도 협소하고 인도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많고 인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도 어떻게 보면 비 맞는 거 뭐 안전에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들깨 안전 문제 맞죠? 그렇지만 또 다른 안전 문제는요, 이런 인도들의 그 컨디션입니다. 상태가요. 저도 여기 쿠칭에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는 차가 없으니까 저는 적어도 저 혼자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녀 봤습니다. 걸어서. 예. 동네에서 그래도 한 30분 반경은 많이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경 차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허걱 싶은 게요. 분명히 인도입니다, 여러분. 인도인데요. 그냥 우리 그 배수관 있잖아요. 거기가 덮개가 없어요. 그럼 거기만 하나만 없냐? 그럴 수 있죠. 여기 하나만 빠졌구나. 아니요. 그 인도 길이가 정말 100m라면 그 배수관 구멍이 없는 곳이 일정 간격으로 한 5, 6개? 5, 6개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축소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한 10개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길가 그 인도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저 같은 외지인이 그냥 만약에 밤에 거기를 걸어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이니까 그나마 거기에 쏙 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쏙 빠질 수도 있는 크기예요.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공포심을 유발하고 과장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즉, 근데 여기만 그러나? 여기만 쿠칭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페낭에서도 그런 경우를 봤고 KL도 외곽 지역은 여러분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남아라는 거를 순간순간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생활에서는. 여러분,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통학은 일주일에 한 번 나랑 아이랑 산책하는 날이 아닙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주 5일 기준으로 아침 오후 학교 등하교 10번입니다. 4주 기준으로 40번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적어도 국제학교나 조기유학 고려하신다면 어쩐 제가 말씀드린 아주 소수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도시처럼 아주 깔끔하고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지역들 있습니다. 뭐 몽키아라에서도 그런 학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 분들 선호하시는 그 뭐 대사팍시티라고 하죠. 그런데 뭐 도보 가능하다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셀링 포인트로 홍보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방자야 푸총 쪽에 소수의 학교들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뭡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 쭉 연결돼서 학교로 쏙 들어가는 그런 안전한 그런 최상의 도보 환경은 말레이시아에서는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걸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구글맵으로 검색했더니 여기 300m밖에 안 되는데요. 700m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700m가 여기서는 실제적으로는 걸을 수 없는 거리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충분히 걷지 않을까요? 도보로 뭐 3분, 5분 나오는데 여러분 그 3분, 5분 동안 별의별 경험을 다 하실 수도 있는 곳이 이건 말레이시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